K조선 괜찮을까? 급하다. 정말 급하다. 저는요. 조선업과 관련돼서는 중국과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돌아가는 어떤 상황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선을 우리가 많이 수주한다는 것, 초격차 기술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6월 기준입니다. 세계 선박 수주량을 보면 총 수주량이 243만 CGT거든요. CGT는 표준선 환산 톤수입니다. 그중에 중국이 말입니다. 190만 CGT예요. 무려 시장 점유율이 78.2%입니다. 78.2%. 난리도 아니죠. 예. 여기다가 한국은 22만 CGT입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9.1%.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6월만 가지고 비교하긴 그래요. 전체를 뭐 1월에서 6월까지 다 비교해야지 6월만 비교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수주 잔량이 많습니다.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 공간도 부족하고요. 배를 만들 인력도 부족하고요. 배를 만들 생산 능력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주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못하고요. 고부가가치선만 수주를 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기술력이 자꾸 쌓여서 올라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수주를 못한다는 것, 선별 수주를 한다는 것, 이것은 저는 우리 기업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배를 발주하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계속 많이 발주하지는 않아요. 이게 슈퍼사이클이라고 있어서 많이 발주할 때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이클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이 슈퍼사이클인데 지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놓고요.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늘려서 이게 인력도 양성을 하고 생산 능력도 기르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기업만이 못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생산 시설을 늘려놓으면 또 나중에 사이클링이 다운될 때 내려갈 때 그때는 충격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만 보면 우리가 9%까지 떨어지니까 사실 충격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고 기업이고 더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해서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최악의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조선사 선박 수주량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작년보다 많아요. 작년에는 전체 24.1%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25%니까 작년보다 많잖아요. 그렇지만 2022년 34.5%보다는 한참 낮은 숫자죠. 한참 낮은 숫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중국은 지금 2019년에 36.3%의 선박 수주률이 지금은요. 지금은 64%까지 올라갔어요. 64%. 1540만 CD치를 올해만 수주를 했으니까. 수주는 장난 아니잖아요. 2023년에 2446만 CGT, 2021년에는 2775만 CGT. 굉장했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생산이 난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걱정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걱정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게 이게 안심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부가가치선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이거든요. LNG 운반선만 하더라도 2021년에 81.7%예요. 전체 수주량에. 지금 2024년도 7월 1일까지 봤더니 66.7%. 뭐 LNG 운반선, 고부가가치 운반선은 대한민국이 다 차지한다. 맞습니다. 초격자 기술이 좋으니까. 친환경선이라고 하는 암모니아선도 우리나라가 지금 독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 가격을 보면 이게 진짜 고부가가치냐. 여러분 보세요. LNG 운반선이 성가가 보면 2억이죠. 2억 6,400만 달러니까 이게 뭐 고부가가치선이 맞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거 2억 6,850만 달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지 않잖아요. 물론 초대형 유조선 VLCC는요 1억 3천만 달러 선입니다. 그러나 요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컨테이너 선을 수주 안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요 규모의 경제가 결국은 시장을 제패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게 먹힐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뭐 고부가가치선 초격차 기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게 선박 수주량이 이렇게 자꾸 밀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6월에 선박 수주량 9.1%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9.1% 안 되리라는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을 볼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시장이라는 건 항상 위험이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잘 대응해서 그 대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대응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방관하다가는요 초토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LCD에서 단자리로 떨어졌잖아요. 단자리로 LCD 시장 점유율은 단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무섭게 따라오는지 저는 반드시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진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래를 위한 준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이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시장을 대응을 하고 정치권들은 쌈박질이나 하는 것을 보면 속 터지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사실은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